민주통합당의 문재인 대선 후보가 오늘 오후에는 상공인들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네, 지금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좋아질 전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가 어려운 것은 세계 경제 침체 탓이 큽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서 아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복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수출 주도형의 한국 경제에는 아주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하지만 위기의 근본 원인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눈감은 토목경제, 그리고 또 현실을 무시한 재벌 중심의 성장 전략, 줄푸세로 상징되는 부자 감세 정책은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불행하게도 성공하지 못한 것은 시대적 요청과 반대 방향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대 정신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여러모로 1930년대 대공황기와 유사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시장 만능주의와 과도한 규제 완화가 시스템 리스크를 키워서 위기의 근본 원인이 된 점, 또 부자 감세로 소득 양극화가 사상 최대로 커진 것도 아주 유사합니다. 대공황에서 미국 경제를 구하고 전후 30년간 장기 호황의 발판을 마련한 정책이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입니다. 루즈벨트는 현대 정치 지도자 가운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뉴딜의 핵심을 테네시 계곡 개발 사업 등 토목 사업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핵심은 제도개혁, 즉 규제의 제도화, 또 복지의 제도화에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경제 권력을 휘두르던 독점 재기업을 규제하고 정권 외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금융을 규제했습니다. 노조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와그너법과 근로기준법을 통과시켰고, 또 연금제도와 빈곤 아동구조 등 복지를 제도화했습니다.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은 기업가들로부터 반기업적이라는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고, 또 노조로부터도 별로 지지받지 못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번번이 뉴딜 정책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결국 뉴딜을 성공시켰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오늘날 링컨 대통령과 더불어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소득 양극화가 사상 최대에 이르렀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골목 상권은 하루하루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은 우리에게 한국형 뉴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딜의 핵심인 규제의 제도화는 경제민주주의의 요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지의 제도화는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시대의 정신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두 단어로 집약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상공인 여러분,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재벌 중심의 성장, 토목 경제로 상징되는 물량 중심의 성장, 또 수출이 이끄는 그런 성장 전략을 써왔습니다. 그 성과가 아주 컸다는 것은 온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극적인 경제 발전은 기업인들의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과 또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감내한 노동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저는 항상 기업인 여러분들과 또 노동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과거의 성장 전략은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성장의 고용 효과는 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불황 속에서 수출 확대도 이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 경제 내부에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특권적인 재벌 구조, 가중되는 중소기업의 어려움, 날이 갈수록 취약해지는 내수시장, 또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확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는 더 이상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이 어렵습니다. 재벌 체제를 강화하고 4대강 토목공사를 일으키고 부자 감세를 단행한 이명박 정부가 그 한계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경제의 파라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재벌 중심. 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전국 상공인들과의 대화에서 발언하는 장면 보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선 후보는 현재의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토목경제, 또 부자 감세, 재벌 중심의 성장 정책이 시대적 요청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상황을 대공황에 유사하다고 비유를 하고 뉴딜 정책을 강조하며 규제와 복지제도 개혁 등 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는 오늘 오전에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해서 ICT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좋은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경제 민주화의 큰 그림과 또 재벌 개혁에 대한 비전 그리고 공약을 내놓고 일자리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